네, 또 자기장 관련 문제입니다. 저 앞에서 이렇게 보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면 그 반대로 자기장이 바뀌면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이게 흐른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바뀌면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전기장하고 자기장은 이래 서로 상호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생기면 자기장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자, 자기장이 바뀌면 전류가 발생한다. 이걸 알게 됐죠. 자, 근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것처럼 코일이 이렇게 선을 이렇게 전선을 꼬아놓은, 그러니까 도선을 솔레노이드 코일이죠. 코일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막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류가. 자, 그럼 전류가 그럼 어느 방향으로 흐르냐? 요걸 결정한 게 렌츠의 법칙인데요. 렌츠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전류는 결국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하는데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N하고 S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형 도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N이 이렇게 가니까 지금 자기장이 이 자석을 이 원형 도선에 가까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려서 서로 이제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요,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럼 이쪽 N극인데 여기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 전류는 어떤 방향이냐면 이 자기장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이놈이 못 오게 막는 거죠. 못 오게 막으려면 청력이 발생, 여기다 N이고 여기 S가 나오게 이렇게 발생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시키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죠? 네, 이렇게 흘러야 되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래야지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 도선에 원형 도선에 이렇게 N극을 가까이 이 자석을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요, 이 방향으로 이 자기장을 감쇄시키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렌츠의 법칙이죠. 자,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가까이 다가간 거 말고 멀리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데 얘를 오히려 여기서 멀리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번에는 자기장이 감소를 하죠. 이쪽 방향으로 감소를 하니까 이 자기장이 감소하지 않도록 다시 끌어당기는 이쪽으로, 여기가 오히려 S가 되고 여기 N이 되는, 즉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으로 발생하려면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발생하려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돼야죠. 그래야지 맞나요? 네네,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아니죠, 반대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이 방향으로 지금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푸는 문제들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전자기 유도 전류죠. 그러니까 어, 자석을 이용해서 전류를 유도하는 거죠. 전자기 유도인데 지금 문제 푸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전류가 그러니까 자기장이 바뀌면 전류가 발생하고 그 전류의 방향이 어떠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쭉 이제 나올 겁니다.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솔레노이드 코일에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는지 이렇게 이제 급류계라는 거는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장치예요. 직계 전선 연결하고 코일 속에 자석으로 운동을 시키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이 코일에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되는데 이때 자 봅시다. 첫 번째,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급류계 바늘이 움직이는 폭이 더 커진다. 이 자기장에 이때 발생하는 전기는요, 어,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더 세집니다. 이거를 조금 좀 미리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기장의 세기는요,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전류의 세기, 사실 그거를 전류의 세기는 사실은 전압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전압이 높은 놈이 훨씬 더 높은 전압이니까요. 이 놈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력 선속이 시간에 따른 변화,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 그러니까 이 자기력 선속이라는 거는 그 자기장의 자기력선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 자기력선의 개수. 이게 자기력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세지거든요. 이 자기력선의 선속이라는 이게 이제 전기장, 이게 자기장의 세기하고 비례합니다. 이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죠. 그 시간에 따른 변화가 많을수록, 그리고 코일이 물론 클수록, 이 코일의 가문 횟수가 클수록 어, 그 전류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자석이 더 강하면요, 자기장의 변화가 더 세겠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라도 더 많이 팔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많이 발생한 이 검육의 그 바늘이 굉장히 더 많은 폭으로 움직이는 폭이 더 넓어지겠죠, 맞고요. 자석이 극을 바꾸면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가 된다. 극을 바꾸면요, 그러니까 n 여기서 여기가 s가 되고 n이 된다 그러면은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니까 방해하는 방향도 같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내가 보통 ns지만 이걸 sn으로 해도 똑같은 방향입니다. n제 법칙으로. 자석을 더 빠르게 움직이면 검육의 반의 움직임 폭이 더 넓어진다. 자기장의 변화, 자기장이 변화하고, 즉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하는가에 따라서 전류가 발생하는 양이 틀려지거든요. 이 식에 따라서. 그래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자기장이 더 많이 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류의 폭이 더 넓어지죠. 전류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더 많이 감긴 코일로 바꾸면 여기 있는 N이죠. 이 바뀌면 폭이 넓어진다도 맞고요.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운동시키면,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운동시켜도 자기장이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코일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이 코일에 미치는 자기장은 계속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상태에서도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죠. 답은 5번인데, 뭐 막대가 가만히 있고 코일이 움직이나 코일이 가만히 있고 막대가 움직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죠. 네, 상대적으로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도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되는 전류의 크기는 보통 이제 이게 유도 전압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는 요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D 다시 쓸게요. 여기 D파인데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왜 자석을 우리가 이렇게 N하고 S라고 하면은 N에서 나온 놈이 이렇게 S로 이렇게 들어가죠. 요로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가 전기장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죠. 이 선의 개수를 바로, 이 개수가 바로 이 파입니다. 이게 선의 개수고요. 이 선의 개수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미분 형태로 d파이 오바 dt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dt분의 d파이. 그래서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자기장이 변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장이 변화하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기장의 변화. 그리고 이 n은 코일의 그 코일 감은 횟수죠. 횟수. 뭐 넘버가 되겠죠. 이렇게 넘버 횟수. 자, 요 식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 식을 가지고 일단 써놓고요. 한번 봅시다. 가나 다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는 뭐냐면 코일에다가 요 자석을 여기 n 그걸 밑으로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그냥 자유낙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자 코일의 감은 횟수는 다가 가장 많죠. 가와 하나는 같고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면 코일을 더 많이 가봤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낙하 높이는 나와 다는 같고 가가 가장 낮아요. 낙하 높이가 낮다는 얘기는 여기 코일을 지나갈 때 속도가 얘가 작고 얘는 크다는 거죠. 코일을 지나갈 때의 속도라는 거는 결국은 이 자기장이 변화하고 관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빠를수록 얘가 빠를수록 즉 자기장의 변화가 심할 거고요. 속도가 커지면 자기장의 변화가 더 커질 거고요. 이 말은 V가 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즉 V가 크다는 건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고요. 속도가 낮다는 거는
d파이 dt 변화량이 작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생성되는 전압은 낮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도 낮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코일 속에 들어가는 순간 검력이 움직임 폭이 큰 것부터로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코일도 많이 감기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변화도 심한 위에서 요 놈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다. 그 다음에는 코일은 같지만 높이가 높은 그 다음에 나고요. 이놈이 더 속도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가가 되겠네요. 다, 나, 가가 됩니다. 답은 5번. 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전자기 유도, 유도 전류. 유도 전류에서 크기는, 그러니까 전압,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이게 렌즈 법칙이 그 청개구리처럼 방향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코일에 감은 횟수와 그 다음에 코일에 감은 횟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변화에 비례합니다. 장애점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봅시다. 그 문제를 한번 봅시다. 그림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철.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건 원래 자석이, 그러니까 자석에, 그러니까 자기장이 걸려 있지 않은 철이죠. 그 다음에 된 막대를 솔레노이드에 넣었어요. 여기가 얘가 솔레노이드인데 이 솔레노이드 안에 이 철막대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류를 흘려주었습니다. 전류를 흘려줬고, 그림 나는 가에서 막대를, 그래서 이 가에서 막대를 꺼내 가지고 요때 이 P가 요쪽이 P네요. 요쪽이 P네. 요쪽이 P네요. 요 P가 이렇게 위로 가도록 하여 가지고 원형도선을 여기 있는 원형도선에다가 가까이 접근시켰다.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렸더니, 그러니까 가까이 원형도에 가까이 했더니 도선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 유도 전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밑에서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자기장이 밑에서 올라왔다면 여기가 N극이 됐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왔는데 얘가 N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를 이제 이 자기장이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이 자기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가 방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은 여기가 N이면 자기장이 밑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N극이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여기 유도 전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역으로 이제 추정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가 S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S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P는 S극이다. 자, 이게 S니까 이쪽은 N이겠죠. 그죠? 그러면 자기장은 이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렀겠죠? 전류가 네, 밑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자, 이런 상황을 알고 한번 문제를 봅시다. 자, 기억 막대는 강자수자. 자, 우리가 철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그러니까 철을 넣고 나서 전기를 흘렸다가 이걸 빼가지고 이쪽으로 왔을 때 지금 저기 자기장을 유지하죠. 자기장을 유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이게 강자성체라는 얘기입니다. 철은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철에다가 우리가 저기 어, 자기장을 걸어줬다가 자기장을 없애도 일정 시간은 얘가 자성을 띱니다. 자기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고요. 강자성체다. 얘를 뗐을 때 이렇게 했을 때도 이종의 여기서 유도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얘가 자석과 똑같다는 얘기죠. 얘가 자석이 됐다는 얘기는 전류가 안 흘러도 얘가 자성을 유지한다는 얘기니까 강자성체라는 얘기죠. 나에서 막대 P 쪽이 S극이다. 네, P 쪽이 S극이죠. 맞고요. 가에서 전원장치의 단자 B는 마이너스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흘러야 되고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이 전류가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고요. 들어가는 거 아니면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도 많습니다. 답은 그래서 기억이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왜 우리가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로 들어오니까요. 들어오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죠.
나가는 건 플러스로 있고요. 네. 네, 다음 문제는 전자기 유도에서는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조금 가장 어려운데 요거 좀만 풀면은 사실 거의 이제 요 관련 문제들은 거의 완벽하게 푼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와는 관계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어, 음, 물리에서는 관련 식들을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좋아요. 저는 거의 그렇게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빗변을 따라 내려온 자석이 마찰이 없고 수평을 직선 레일을 따라 소리를 통한다. 자, 우리가 여기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빗변에다가 어떤 물체를 놓고 마찰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다 이렇게 물체를 놓고 떨어뜨리면 여기까지는 속도가 가속도 그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이 평평한 데서는요 등속도 운동을 하게 돼요. 등속도 운동.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게 없고 하면은 여기에 평평한 데서는 속도가 일정하게 이 자석이 지나가야 됩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게 돼 있겠죠. 이거는 뭐 물리적으로 이미 1학기 때 배운 것들을 보면 자 그런데 얘는 자석이기 때문에요. 이 자석이 이쪽으로 지금 N극이 지금 솔레인드 코일에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요. 유도 전류는 어떻게 발생하죠? 요 자기장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쪽으로 발생해야겠죠. 그럼 이쪽이 이제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일단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되려면은 이쪽이 N극이 S라면은 전류는 위로 올라야겠죠. 그래야지 이쪽이 N극이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등속도 원래는 등속도여야 되는데 이 자석이 여기에 지나갈 때 이쪽에서 코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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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발생해서 이놈이 이쪽으로 못 오게 이쪽 방향으로 속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쪽에서 A보다는 B에선 속도가 더 줄어들 거예요. 거기다가 첫 번째 일단 다가올 때 여기에 N극이 발생을 하는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니까요. 이놈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힘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N극이고 S극으로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A를 지나갈 때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발생하고요. 유도 전류는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근데 B에 되면 얘는 이제 S가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멀어지면은 이 자기장이 멀어지는 걸 그러니까 자기장이 없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당겨요. 이렇게 N으로. 그리고 그럼 이게 당긴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오히려 발생을 하는 거죠. S고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전기는 전류는 오히려 때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A에 지나갈 때하고 B에 지나갈 때 자석이 A일 때와 B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도 서로 반대죠. 요 솔레노이드에 대한 자기장 방향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석이 A, B를 지나지 속도가 같다. 속도가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등속도여야 되는데 A를 지나갈 때는 원래 있는 속도 V에서 얘가 이만큼 저항을 하기 때문에 약간 줄어듭니다. 뭐 마이너스 알파 정도 줄어들고요. B로 갈 때는 오히려 밑으로 뒤로 또 당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더 줄어들죠. 네,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속도가 A하고 B가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같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이 솔레노이드 코일이 없으면 같은 게 맞는데 이놈이 있어가지고 속도가 같지 않아요. 저항에 흐르는 유도전로의 세기는 자석이 A를 지날 때 B가 보다 크다. 자, 지금 유도전로의 세기는 이제 우리가 유도 전압이고요. 이 전압은 코일의 횟수는 같으니까요. 자기장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 자기장이 변하는 결국 이 자석의 속도하고 또 비례합니다. 속도. 자석의 속도가 여기서 빠를까요? A에서 빠를지 B에 빠를지 물어보는 거예요. A가 더 빠르죠. 왜냐하면 이 방해를 여기서는 받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받다가 마지막에도 지금 얘가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끌어당기기 때문에 처음에 V-알파에서 A의 알파만큼이 줄어들다가 B에서는 V-알파 베타까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더 느리죠. 그래서 A가 더 빠르기 때문에 A를 지날 때의 유도 전류가 더 세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자석이 A, B를 지날 때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자기력이라는 거는 자기력이 솔레노이드가 의한 자기력은 자 A가 지나갈 때는 얘가 자기력 어떻게 보면 이 방향으로 봤죠, 그죠? 이 방향으로 봤고 B로 지나갈 때는 마찬가지로 자기력을 이 방향으로 봤죠. 네, 땡기니까요. 이렇게 땡기니까.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아니고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요 디귿이 이해되나요? 보면 자석이 여기로 지나갈 때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력의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기력을 이렇게 받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는 걸 방해하니까. 근데 자석이 멀어질 때는요 또 가까이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가 이 자기력을 얘를 이쪽으로 당기려고 이렇게 자기력을 받죠. 근데 이 두 가지 두 놈이 다 물론 속도는 줄이는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도 서로 반대가 되는 거를 서로 같은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X방향, S방향. 네. 요 마지막 요 디귿이 가장 이해하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요게 좀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속도를 줄이니까 하지만 여기 보면은 방향을 따져보면요. 이렇게 들어갈 때는 요걸 방해하는 방향인 얘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요. 힘을 받을 거고요. 네, 맞죠? 그리고 얘가 멀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쪽 방향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방향을 보면 방향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